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치료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복이 없는 사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간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서 각방을 쓰거나 별거를 하거나 아니면 사별, 이혼, 재혼을 하는 사주 명식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칠판의 예문사주를 보면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좌측 상단의 첫 번째 사주 명식부터 6개 사주 명식 예문사주를 표기해 두었는데요. 자, 첫 번째 사주 명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6개 사주는 모두 배우자 복이 박한 남편 복과 아내 복이 없는 사주입니다. 자, 첫 번째 사주는 연, 월, 일, 시. 그렇게 되면 정미일주, 정화일간이지요. 자, 이 사주가 여자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임수, 정관이 남편이지요. 정화일간의 임수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정화일간의 무토, 진토, 진토는 상관이 됩니다. 그러면 상관, 정관, 상관, 정관. 상관이 정관을 바라보고 있다. 일명 상관, 경관, 위화백단이다 라고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남편이 이 사주 구조에서는 버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관이 이렇게 강한데 임수가 고립돼 있고 공격을 받고 토국수로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는 10중 8구 별거라든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연, 월, 일, 시. 자, 두 번째 사주 명식도 이 사주를 여자분의 사주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임수일간의 기토 정관이 남편이죠. 자, 이 기토 정관의 구조를 보면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목극토로 공격을 받고 있죠. 토생금으로 이 정관의 힘이 설기가 되지요. 빠지고 있지요. 이렇게 되면 힘이 없다. 이것을 고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의 사주에 관성이 이렇게 정관이라든가 평관이 있는데 그게 고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남자하고 살아도 그 남자가 들어와서 살기가 숨이 막히지요. 고립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이제 이 사주가 남자분의 사주라고 하면은 재성을 보면 됩니다. 재성이 고립되면 역시 배우자 불화가 오는 사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연, 월, 일, 시. 자, 개수일간, 개해일주입니다. 그러면 무토나 기토가 관성 남편인데 없지요. 지장간에만 그 지장간에만 관성이 있다. 사주원국에 관이 없는 무관사주다. 이와 같이 무관성 사주일 경우에 배우자 불화수라든가 각방이라든가 별거라든가 이혼수가 일단 좀 증가가 된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무관사주. 예, 관성이 없다. 그러면 이 사주를 남자로 바꿔서 환산을 하면 무제사주가 되죠. 남자는 무제사주. 여자분은 이와 같이 무관성 사주일 경우에는 전생의 업이지요. 이 생에 와서 100년 동안 배우자, 그 다음에 직업도 되지. 이렇게 무관사주는 직업이라든가 배우자에 대해서 전생의 업보로 인해서 100년 동안 이 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고 공부를 하라. 그래서 이 대자연에서 시험지를 준 겁니다. 자, 네 번째 사주로 가겠습니다. 자, 연, 월, 일, 시, 정화일간, 정해일주 여자분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정화일간에 무토, 술토, 무토, 진토는 모두 상관이지요. 자, 이와 같이 식신상관이 강할 때, 여자분의 사주에 식신상관이 강할 때 이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이 식신상관의 역할은 관성, 남편을 쳐내기 때문에, 남편을 극하기 때문에 10중8구 이혼을 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명식을 보겠습니다. 연, 월, 일, 시, 간목, 갑인일주 여자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왜 이 사주는 배우자 복이 없을까요? 비견겁제가 너무 강하지요. 비견, 겁제, 비견, 겁제, 간여지동에 비견겁제가 많으면 고집이 세지요. 만병의 근원이 고집입니다. 그래서 비견겁제가 이렇게 강하면 뭐 남편이나 아내나 할 거 없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혼 확률이 높다. 그래서 각방을 쓰거나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해서 뭐 이러한 불화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경우 연월일시. 자, 기토일간에 양쪽에 정관이 경쟁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쟁합이라고 합니다. 한 여자를 두고 2명, 3명의 남자가 경쟁을 합니다. 자, 한 집에서 아내가 3 남자를 데리고 살 수가 없지요. 자, 그러면 이 3 남자 중에서 한 명만 데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자와 갑기합, 결혼하게 되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갑기합.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또 갑기합을 하죠. 이렇게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혼 확률이 70%에서 거의 90% 이상이다. 이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남자분의 사주는 투합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남자분의 사주는 뭐 갑오일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갑오일주. 그러면 여기 기토가 양옆으로, 자, 갑기합을 하고 있죠. 투합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한 남자를 두고 2 여자가 질투를 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투합이라고 합니다. 쟁합은 한 여자가 2 남자, 3 남자를 두고 이 한 여자 때문에 남자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 남자가 2 여자를 두고 이 2 여자가 한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질투를 하고 있다. 질투. 그래서 투합이 되는데 투합보다 쟁합이 이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한 남자가 2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래도 이러한 구조는 이혼 확률이 50%에서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자분이 쟁합을 하는 구조, 이와 같이 남자분 사주에 투합을 하는 구조. 그래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여기 지금 대표적으로 6, 7개를 표기했는데요. 이 외에도 배우자 복이 없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자, 사주 원국의 여자분의 사주에 사주 원국에 관성이 없는 무관사주가 월지에 사오미월이라든가 해자축월 속에 관성이 있는 경우, 뜨거운 사오미월, 추운 해자축월 속에 관성이 있을 경우에 이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뜨거운 그 열기 속에, 차가운 그 속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여자 사주에, 무관 사주에 사오미월 속에 관성, 해자축월 속에 관성이 있으면 이 배우자 불화수가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남자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해자축월이나 사오미월 속에 재성이 있는 남자 사주, 이러면 어떤 여자도 그 남자와 이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지. 자, 그 외에도
사주천간에 관성이 있는데 사주천간에 여자분 사주에 합거라고 하죠. 자, 운에서 이 관성을 합해서 관성이 합거될 때, 사라질 때, 이럴 때 배우자 불합, 이혼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살 혼잡이라고 하죠. 사주에 정간 2개, 평간 2개, 아니면 정간, 평간을 합쳐서 3개, 4개 이런 경우 있을 때 간살 혼잡, 이런 경우는 바람기라든가 남자 관계가 복잡하게 되지. 그 외에도 지장간에 여자분이 평간을 2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지장간, 일지지장간이라든가 월지라든가 연지라든가 시지지장간에 평간, 정간이 아니라 평간을 2개 이상, 어떤 분은 3개까지 있는데 이런 분이 바로 이제 바람이 잘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으로 인해서 별거라든가 이혼을 하게 되지. 이혼 소송도 하게 되고. 그러면 남자분은 반대입니다. 남자 사주에 지장간에 편재가 2개 이상 있으면 바람기가 농후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별하는 경우는 잘 살다가 부부가 이제 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간사주에 지장간의 관성이 용신인데 그것이 형충을 당할 때 사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연월일시 중에서 연월일에는 여자 사주에 관성이 없는데 시청간이나 시지에 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늦게 결혼해야 되고 좀 특별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글로벌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한테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특별한 경우지요. 시청간이나 시지에만 관성이 있을 때, 이럴 때 이혼수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남자 사주라면은 시청간이나 시지에 재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불화수나 갈등수 굉장히 높았다. 그러면 이 사주도 유전이 되지.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조부모님들이 이혼을 했으면 자녀나 본인이나 자녀들이 이혼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두 번째 사주 연월일시에 월지가 해수지요. 그 다음에 일지가 자수, 같이 해자 방국 춥지요. 네. 월지가 추우면 일지는 이모일주 같이 좀 따뜻하면 배우자 금술이 좋은데, 같은 여기도 춥고 춥다. 월지와 일지가 같은 계절이면 배우자 사이가 불화가 많습니다. 월지와 일지는 반대 계절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궁합이 가장 잘 맞는 것은 오행궁합입니다. 남편이 금수가 강하다. 그러면 아내는 목화가 강하면 찰떡궁합이라 그러죠. 금술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는, 부부의 궁합을 볼 때는 첫 번째는 오행궁합, 목화토금수가 조화를 이루는가, 편중이 됐는가, 조우에 맞는가, 그리고 그 오행이 그 상대방의 부족한 오행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궁합을 너무 복잡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진살, 원진살, 특히 월지와 일지가 지인의 원진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붙어 있으면 싸우고, 그 다음에 별거 떨어지면 보고 싶고, 이게 바로 원진살이죠. 원진살도 월지와 일지에 있을 때는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자, 오늘은 배우자 복이 없는 사주, 배우자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서 각방을 쓰거나 별거를 하거나 아니면 사별, 이혼, 재혼하는 사주의 그 구조적인 모양새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그 폐해,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심삼 멘토의
배우자 복이 없는 사주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